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입니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4.15 총선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앞길을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역대 대선과 총선을 짚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헌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총선의 의미가 좀 네. 앞으로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건 좀 네. 코로나 안정 사태를 위함이다. 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총선 결과를 놓고서 여러 이제 분석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정론, 코로나 사태에 의한 안정론이 지금 이제 이 폭주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유보한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봐야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야당 심판론이 있었잖아요. 네. 야당 심판론도 이번에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여야를 막론하고 좀 막말 논란도 참 많았는데 네. 사실 뭐 야당의 막말은 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좀 예. 인식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항상 얘기가 됐었던 거죠. 예. 이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그 이제 김정은 대리인 그다음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문제 이런 부분을 놓고서 이제 막 그 뭐랄까 뭐 막말 또는 무슨 그 뭐 국가 원수 모독죄 뭐 국가 기밀 뭐 누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얘기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어용 언론에 의한 그야말로 이 프레임 씌우기였던 거죠. 예. 예, 그게 이번에 총선에 이제 그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프레임 씌우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겼던 그 안정론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의 사태의 안정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왜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금 네. 예,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매표와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 각국의 정상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상황은 사실 일시적이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제 다음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그때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현재 야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야권이 개혁을 해야죠. 개혁 안 하고서 또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냐 싶고요.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기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역사를 보면 좀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좀 제시하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네. 야당이 승리한 상황에서 좀 이전 과거랑 좀 비슷한 예, 좀 예.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02년 대선 때 그야말로 무명에 가까웠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그러고서 이제 2004년도 그리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좀 대세론 같은 게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이후에 대선 자금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죠? 뭐 차떼기 뭐 이런 거. 저는 그때 대리인이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탄핵의 역풍이 이제 있었고 그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게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의 이제 친문 세력의 이제 원조죠. 예. 그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그 총선에서 152석으로 압승을 했어요. 바로 지금 그게 이제 2004년도 얘기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시에 이해창 총재 이 선거 캠프에 네. 이제 관여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자개표기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게 조작이 됐던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이제 수개표까지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안 됐어요. 네.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너네들 민심에 대해서 대선 불복한 거야? 민심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4대 악법이라고 하는 4대 쟁점 법안이 있었어요.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기본법, 그 국가보안법.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 국민 간에는 갈등과 대립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행정수도 했던 부분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스팔트 우파의 활동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그 신의 한수의 그 대표인 신혜식 대표가 네. 바로 이제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뉴라이트에 네.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죠. 네.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야당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해서 천막 당사 그러면서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2006년이었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결국 압승했습니다. 그리고서 2007년 대선 때 그때 결국 정권 교체를 했죠. 그리고요 2008년도 총선 때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이제 그 여기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 같은 경우가 이제 세 정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유선진당이 있었고, 그리고 친박연대가 있었어요. 친박연대 합쳐서 187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소속이 지금 이제 우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개헌선까지 갔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활동하고 관여했던 그런 경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때 그 2004년 이제 총선에 그 우리의 그 패배에서 있었던 그런 위기적 상황, 그리고 절망적 상황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집권 지금 3년 차가 지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산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떠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이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엄청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은 굉장히 표정 관리하고 뭐 담대하게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린우리당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패퇴를 해서 패족이 됐어요. 그죠?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선에 나타난 이제 호남 이제 분들의 그 아주 똘똘 뭉친 현상이 전에보다 더해졌잖아요. 예. 그건 아마 차기 대통령으로 이낙연 이제 대세론에 그야말로 희망을 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세론이 네. 그 지금 현재 아무리 현재 집권 여당이 이제 그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도 그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다른 대선 유력자들 사이에 친문과 반문,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노선 갈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자체가 이제 그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제 말씀드린 지옥문, 네. 예,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게 국가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스스로 가져온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가져온 위기가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 가뜩이나 취약한 그 이런 경제적 상황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윤석열 검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정말 뭐 그 이번에 그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이번 총선이 조국과 윤석열의 이제 그 이 총선이다라고 예. 얘기할 정도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검찰하고 언론이 무슨 뭐 유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현 여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이제 그걸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치무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야당은 그야말로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예. 네. 이 대선 후보들도 정말 중요한데,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야당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 채우면 되고, 키우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새로 채우면 되고 키우면 되는데, 일단 그 체질을 만들어야죠.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을 탄생시킨 이 통치의 법률지원단장 있잖아요. 그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대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그때 대통합이 아니라 중통합이다. 그러니까 대통합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통합의 방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정광훈부터 시작해서 진중권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쪽도 준비가 안 됐는데 진중권부터 만들고 진중권까지 아마 가지도 못하고 아마 네. 안철수 정도. 안철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완전하게 정광훈한테까지는 갈래다고 못 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럼 이게 통합이 아니었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혁신의 문제인데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계파 간의 공천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황교안 이제 당대표가 차기 대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컷오프 시켰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또 있어요. 그런 식의 공천에 대하여 이제 이거는 분명히 혁신 공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새수른체 부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당신은 분명히 창당을 얘기했었어요. 창당. 새로운 당을 만들라.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이제 의원의 이제 그때 전진당 이 이제 신설 합당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체질 개선이 되고 혁신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개혁에 대한 분명한 뜻을 국민들한테 표현할 것이다. 네. 거기에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두각을 냈던 이제 젊은 이제 우리 신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네. 국민들한테 좀 미래의 희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네.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이제 남은 2년 동안 대선을 위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저희 신의 한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